예, 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이 다가왔음에도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황하는 3, 40대 젊은 청춘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다음에 몇몇에게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현재의 3, 40대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정오가 가득 찬 그 이유는 우리 교육의 힘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 지금 이제 김 박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하고 보면은 갭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껍데기의 교육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천국 옆에 붙어 있는가, 한국은 천국이다, 또는 천국 옆에 한국이다, 이걸 근현대사 역사적인 관점과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왜 우리 한국이 천국이냐 하면요, 여러분 요즘 일본이 박살난 거 아시죠? 우리보다 한 300년 앞섰다고 하는 나라 완전히 뒤져가지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수준대에 있습니다. 그저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한국 왔다가 일본 안 들른 이유가 가봤자 한국에서는 받을 거 다 받았고 있는 기술 다 했기 때문에 그 얻을 거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과 사우디가 지금 엑스포 유치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살만 지가 이제 늙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엑스포츠가 끝나고 나면은 뭐 자기는 아주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기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있는데 내 너한테 돈 줄 테니까 포기해라 하는 그 뜻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돈과 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사우디의 그 몇백 조짜리 못하죠. 어쨌든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이 조그마한 섬나라 한국이 섬나라인 건 아시죠? 북으로는 휴전선 딱 걸어막혀가지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희대의 반정권 단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남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완전히 산민이 바다에 나가려 그러면 배하고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이 되었는가? 왜 또 제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역사를 볼 때 말이죠. 한국의 이 역사는 우리 식민사관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일본의 조선 총독부 시절에 이병도라고 하는 그 촉탁이 일본 학자의 가방제비하다가 완전히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조선시대 역사로 거의 다 바꿔버린 것. 그들이 만든 조선 역사 이걸 딱 보면은요, 34권인가 5권을 갖다가 이렇게 편찬을 했는데 그 중에 27권이 조선시대 역사입니다. 그리고 삼국 고려 이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앞에 상고사는 완전히 빼버리고 조선시대만 뒤입다 기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태정태수밖에 못 배웠잖아요. 그래 그 왕들이 일어나는 거 뭐 사대주의 뭐 이렇게 싸운 거 하고 더군다나 근현대사,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현대사인데 이거는 이제 고종이
완전히 저 병신짓 해가지고 일본한테 이제 나라 팔아먹고 그 당시에 이 주변 세계의 역사를 너무 몰랐죠. 한나라의 왕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저 산면이 바다기 때문에 비행기와 배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나갈 장소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변 해외의 움직임이나 국제 열강들의 움직임을 모르고서는 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정치 싸움에 정권 싸움에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뭐 이런 거 이점으로 싸우는 이거는 극히 편협한 역사관이고요. 모든 걸 바라볼 때는 세계 주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근데 자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만일 위정자들이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과 국제 정세에 눈을 좀 떴더라면은 그렇게 당하지 않았죠. 요번에 이태원 참사 사고 났습니다만은 이태원이란 말 자체가 달을 이자 잉태할 태자입니다. 다른 동족의 한국인이 아닌 다른 종족의 애를 뱄다 그래가지고 이태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그게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그 와가지고 주둔하면서 지역에 있는 비구니 여성들을 덮쳐가지고 애를 많이 베게 해가지고 나왔던 이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요, 가등청정이 임진왜란에 쳐들어왔을 때요, 그게 조총을 가져왔잖아요. 그 조총을 어느 나라한테 받았느냐?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샀습니다.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왜 그 팔아먹느냐? 여기는 종교 전쟁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가등청정 가톨릭 신자입니다. 왜 가톨릭? 지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에게만 총을 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예수회라고 이름 붙여진 가톨릭 수호 전담반 제수이트 교단이라 그러죠. 그들의 공작이 있었던 겁니다. 뭐 미국이 이제 지금도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은 그런 제일 바닥에 있었던 종교전쟁,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배 계층이 갖고 있는 이런 권력의 욕심, 그 권력의 욕심을 밖으로 투사하고자 하는 이 해외 식민지 계층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한국은 만만한 먹잇감이 됐던 겁니다. 그 조선시대 역사에서 임진왜란이 궁극적으로 종교전쟁의 일부분이었다 하는 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자, 병자호란 말이죠. 저 청나라, 저거 신라 후손입니다. 청나라. 이거는 익히 이제 거의 뭐 정설로 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청나라가 그 전신이 금나라거든요. 그 금나라의 그 후신이 후금이잖아요. 후금이 이제 청나라의 원조인데 후금을 건국했던 친구가 신라 김씨의 후손입니다. 이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그 한번 이것저것 문헌 뒤집어 보십시오. 그 옛날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일본 그 검사가 그 신문할 때 무섭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이제
푸이, 성은, 아르신가이. 근데 그 아르신가이라고 이름 붙인 그 옆에 한자로 애신각나라고 써놨습니다. 성을,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잊지 말자 하는 게 애신각나거든요. 그게 청나라 황제의 그 이름입니다. 성을 그렇게 애신각나라고 붙인 거죠. 그 청나라가 이 조선을 쳐들어와 가지고 할 때 명분이 뭐냐? 같은 종족인데 우리 형제다. 우리를 형님으로 불러라.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조선 위정자들의 게임이었거든요. 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나라 장군한테 이제 남한산성 밑에 인조가 내려가가지고 세 분 절하고 한 분 절할 때마다 대가리 땅에 세움 찍는다 그래가지고 삼두국업에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치고 들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주변 그 국제 정세만 잘 파악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당했습니다. 그게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자학이거든요. 그 주자학의 틀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뭐 주자학이라는 게 결국 유학과 유교인데 학문으로 하면 유학이고요. 그 종교가 되면 유교입니다. 이걸 그 종교화된 학문을 가지고 조선시대 이 사대부들이 그 완전히 이제 관념론에 빠진 실천적 학문이 아닌 관념론적 학문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문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과 유교는 관료가 되면은 먹고 살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되면은 돈 받아먹고 먹고 살고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도 여러 가지 뇌물 받고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조선시대에 유학 중심, 주자학 중심의 나라는 그걸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사구시, 경제적 쪽에는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그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도판에서 보면은요, 송나라의 주희가 만든 거거든요. 주희가 만든 주자학이 공작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와 기, 우주가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기는 1년이다. 이기는 2월이다. 그거 가지고 들이 다 싸우고 사대부도 싸우고,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당파 싸움이 하는 그 기분이 전부 다 그런 관념론 가지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리래 싸웠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게 말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사대부 성리학, 좀 주자학, 유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양반 중심 질서 체제를 확 두드려 깨버리고 먹고 살만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6.25입니다. 여러분 지금 6.25가 남치민이 북치민이 하고 뭐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니 안 했냐고 그래 싸우고 있지만,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보면 말이죠, 파괴의 제일 마지막 수단이 전쟁입니다. 제가 인간의 본성이 창조라 그랬잖아요. 창조는 말이죠, 반드시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부수지 않고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를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냉전 체제의 일부분으로서 뭐 소련이 사주했니 미국이 붙었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6.25 이전에 이 태평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또는 일본 제국주의가 잡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태평양 일대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한국 일대까지 전부 다 자기의 이 대동아 공영권 한꺼번에 같이 뭉쳐서 같이 살자는 명분을 가지고 일본 제국을 만들었을 때에 그걸 깨 부순 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부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격파하는 그 방법에 미국 입장에서는 각 나라들을 독립을 시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뭐 지금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당시에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그 나라들 하나하나 일본 미국 전쟁이지만 미국이 독립을 시켜준 거죠. 자, 근데 말이죠. 다 같이 독립을 한 나라 중에 미국이 독립시켜준 나라 중에 한반도 남쪽 조그마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은 미국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필리핀 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왜? 독립시켜준다 해가지고 뭐 그런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적당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미국이 던져주는 먹이 또는 모이 몇 개만 턱턱 던져놓고 바짓가리에 잡고 붙들어 두고자 하는 게 그 당시에 미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근대의 역사에서는 태평양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끝머리 한반도에서는 이제 6.25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념적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한국이 분단됐잖아요. 그 와중에 남한만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나 할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고나 할까, 미국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구호 물자나 주고 원조 물자나 주고 근근히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나라가 건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승만이라는 양반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한국을 건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 독립을 시켜줬을 때요, 우리나라는 직접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독립국이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국은 자기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자기 임시정부지만은 자기 정부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전투를 했을 때에, 그래서 스스로 쟁취했을 때는 독립국이지만은 강대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갖고 북한은 김일성이, 한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소위 신탁통치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런 식으로 국가를 그냥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때 뭐 우리 현대사에 근대사에 보면은 사회주의를 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하는 가지고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가 기독교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한 자유주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이승만으로 하여금 남북한 자유민주주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볼모로 잡힌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한반도 전체를 그런 식으로 통일하려고 그랬죠. 반면에 스탈린의 소련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탈출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심취해 있는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박정희도 사회주의 사상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회주의 운동을 가지고 박헌영이가 남조선 노동당에 내가지고 남노당을 만들었을 때에 전부 다 각 시골 마을마다 인민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립하면은 이것들이 그대로 행정관청이 되는 거죠. 군이 되고 시가 되고 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박정희도 그 인민위원회 소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한국이 그렇게 하다가 어째째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아마 이승만 그룹들이 이제 군대 창설하고 찢고 뽑고 하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서산폭동 사건이나 모든 것들은 미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승만 그룹이 사회주의에 신동해 있던 각 인민위원회 소속인들과 붙은 게임이 여순 반란이고 제주 사산폭동입니다. 근데요, 그것도 뒤에 누가 다 사주를 하느냐. 다 강대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해가지고 했던 게 결국 분단이죠.
그 분단이 해방 이후에 분단 전국이 6.25라고 하는 첨예한 열정이 한 붙었습니다. 그게 대파괴의 기록입니다. 남침 북침 하는 그거는 뭐 나중에 역사가들이 할 얘기지만은 거기서 대파괴가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드디어 천국으로 하는 문을 엽니다. 그 이후에 말이죠. 6.25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라고 하는 군 출신 대통령이 한번 딱 올라서 가지고 이제 한국을 천국으로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우리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춘들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다 하고 이제 툭툭툭 박아내게 되면은 그 자신이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현상계에서는 말이죠. 박정희가 독재자다, 10월 유신을 했다, 어쩌다 하지만은 한국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1등 공신이면은 그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제 나이 때는 말이죠. 제가 이제 55년생이니까 제 나이 때는 정말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초등학교 동창 둘이는 제가 눈으로 굶어서 죽는 고등학교 친구도 봤거든요. 정말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 지금 우리 문재인이가 원전 파괴했다고 우리가 한참 뭐 사회적으로 말 많은데요. 원전을 첫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죠? 이승만입니다. 48년도 나라 건국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요. 미국과의 외교전 전략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한국을 건국하려고 그러면은 기본 국가 발전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전기로 봤습니다. 그 지금 미국의 원전 회사 중에 제일 큰 게 웨스팅하우스사인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루즈벨트가 자기 대학원 지도 교수였잖아요. 인맥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건국할 때 미국에 하나 붙어가지고 전부 다 따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도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냐면은 원전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건설하겠다는 그 발상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합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질 좋고 양이 풍부하다는 건 모르시죠? 전기세 제일 쌉니다. 저도 지금 우주에 겨울에 날 거는 모든 걸 전기 난방으로 하고 전기를 다 하는데 화재가 위험이 나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더 오른다 어쩐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양질의 전기가 값싸게 제공하는 나라 없습니다. 거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박정희가 끊임없이 건설해가지고 원전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전기에 대한 만큼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 만들어 놓은 것. 이게 건국했던 그 대통령의 미래를 바라봤던 해안이고 두 번째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배고파 먹을 때 해결하겠다는 걸 해가지고 엄청난 공적을 쌓습니다. 뭐 독자잔이 어떠냐 하더라도 그거는 개발로 온 거는요 상상을 초월을 할 정도의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합니다. 왜? 본인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이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 제도나 이념이란 거 박정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만주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일본 정규 육사에 편입을 했거든요. 자기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인맥을 굉장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 가난하고 없는 놈이 빚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빚을 안 주니까 자기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차관 형식이든 배상 형식이든 일본으로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돈을 얻어갖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똑같은 중공업이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전투기 만들었죠. 배 만들죠. 잠수함 만들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달구지 타고 다닌 나라입니다. 6.25 때문에 하더라도요. 그 전에 이미 일본은 최신식 군함, 항공모함, 전투기 다 만든 나라잖아요. 그들의 모든 기술과 그들의 자본, 그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박정희가 일본 육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77년도 제 1년 후배가 박지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사라고 하는 것은 생도 자치 문화가 있어가지고 1학년은 2학년에 가르치고 1, 2학년은 3학년에 가르치고 1, 2, 3학년은 4학년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 학교가 사관학교인데 얼마 전에 자살했던 기무사령관 출신 그 떨어져 죽었던 그 친구하고 박지만이하고 제가 그들을 가르친 2학년 선임이었습니다. 그 덕에 박정희 대통령과 한 서너 시간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77년도입니다. 그때 저는 이 양반의 성품, 이 양반이 민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착심, 부흥하는 한국에 대한 미래의 비전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핵도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한한테 핵은 선수를 뺏겨가지고 지금은 북한의 핵 가지고 우리는 안 가졌는데 그 당시에 중화학 공업으로 대한민국을 배고픔으로부터 해결하겠다는 그분의 강렬한 의지를 아주 구수한 경상도 사태로 하나씩 풀어나갔을 때 가슴이 많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는 토대가 됐던 겁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죠. 지금 21세기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반도체와 컴퓨터 칩이거든요. 왜 인터넷 강국일까요? 제가 이제 세상을 얘기할 때 절대계와 정보계, 현상계, 세계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정보계의 영역은 우리가 접속을 안 해서 그렇지 접속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우주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하면 거기에 정보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이나 테슬라나 닐스 보어나 세계적 석학들은요. 머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세우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하면은 우주에 있는 우주 도서관 정보계에 접속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핸드폰 처음 만드는 양반인데 이 양반 그 기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양반 명상가입니다. 우주에 접속했거든요. 이런 산재해 있는 정보계의 영역을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에 이걸 현실계의 접목은 누가 하느냐. 전두환이 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국이 기초를 전두환이 했다는 걸 잘 모르시죠? 전두환이가 12.12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부 머리들을 숙청하고 5.18 광주를 통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갖다 잡고 난 다음에 박정희나 전두환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랬을 때에 전두환의 공적 중에 다른 것도 많지만 뭐니 해도 인터넷 강국의 기반을 깐 겁니다. 그 당시에요. 전두환한테 미래 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하고 주입을 시킨 사람이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우리 전자공학과 교수를 하던 오명중령이었습니다. 성이 오시고 이름이 명자니 외자인데요. 이 양반한테 과학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전두환한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비서관으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됐을 때 데리고 들어갔다가 미래 세대는 인터넷 세대라고 하는 걸 확실히 감을 잡아가지고
기반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두환이가 임자 당신이 그분이라는 대통령이라고 정권을 위임합니다. 비서관에게. 근데 오명씨가 비서관 입장에서 이것저것 관케이블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한테 말빨이 잘 안 먹히거든요. 그 결국 그냥 뭐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 통신을 담당하는 최신부 장관 가가지고 전두환의 전폭적인 이 후원에 뒤입어가지고 각종 예산을 다 따와가지고 한국에 인터넷 기반인 광케이블을 전부 다 깝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인터넷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올라가죠. 제가 지금 아직까지 독수리 타법을 하는데요. 76년도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일 텐데 그때 저희들은 포트란이라 그래가지고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종이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연산하는 그 전산기인데 그리고 88년도 제 육군대학 갔을 때는요 286 컴퓨터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확 발전하고 된 게 93, 4년부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발전됐을 텐데 저희들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이미 그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왜? 전두환이가 대통령 있을 때. 그럼 대한민국 말이죠. 그 나중에 민주화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제 물론 묵고 살만하면 거기에 나오는 게 인간 가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역사의 필연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다음으로 이제 김영삼, 김대중 뭐 이렇게 노무현 일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민간 출신 대통령이 되는 기분인데 한국을 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가장 밑바탕 즉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파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그 우파에 뭐 니는 우파에 그 선배들이고 하니까 그래 바라보는 게 또 교육을 그래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돼 있겠지. 아니요. 역사 공부와 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국에 태어난 게 이런 시대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이 사실을 내 영적 에너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지나간 근현대세의 그런 역사적 서너 사람의 인물이 없이 해방 전후 그 시스템대로 구한말 시스템대로 그대로 살아왔더라면은 그대로 지금 가난이 몸부림치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정말 헬 조선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때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은 이미 천국이 된 한국, 인터넷 강국, 보릿고개 없이 굶어 죽을 걱정하지 없는 나라, 그 이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추구하려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나라지 현재의 기본 조건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또 정신리 문명의 고향이라고 하는 인도 뭐 별별 곳에 다 돌아가보고 우리의 뿌리라고 하는 러시아 바이칼 호수부터 해가지고 몽골 호수골 뭐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는데 미국 선진국 아닙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말할 거 없고요. 한국 정말 천국입니다. 치안 걱정 하나 없죠. 총 맞을 걱정 없죠. 쓰리콤 또는 지갑 잊어버리면 즉각 경찰에서 연락하고 찾아주죠. 전화 한 통 하면 아무리 고장난 것도 출장해가지고 집에서 다 고쳐주죠. 음식이든 뭐든 이제 배달의 민족 돼 있죠. 돈만 있으면 천국이다. 천만에 없어도 천국입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장소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나라입니다. 조금 더 편한 직장에 더 많은 돈 받으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지. 아니요. 자기 자신 한 몸 누일 공간 그 마련하기 싫다면 됩니다. 또 금수강산입니다.
우리나라 계곡이 어디서 나는 물이든 그냥 물 마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뭐 외국 자본주의 문물 받아가지고 생수도 사 먹는 시대지만은 계곡물 금수 강산입니다. 금수입니다. 금수. 금으로 된 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땅의 기운, 강산이라고 하는 땅의 기운이 말이죠.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왜 우리 토종 음식이 그리 좋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 이게 한국에서 난 농산물들은요, 땅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맛이 있고 꽃입니다. 같은 인삼이라도 중국 인삼 여러분 드셔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효능이 한국산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산물 말이죠. 농약 제대로 안 치고 제대로 유기농에서 기른 거 엄청난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입니다. 땅의 기운이 그만큼 풍부한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인의 이 인간성의 주 특징이 정이거든요. 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이걸 한국의 특징이 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정이 참 많은 민족성입니다. 중국은요, 한이 많은 나라고요. 일본은요, 은혜가 많은 나라입니다. 딱 한중일 세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일본은 옹 그럽니다. 은혜 은자를 갖다가 일본어로 발음해서 옹. 중국은 한이 많다, 원한이 많다 할 때 그 한입니다. 하도 싸우고 뺏기고 드리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 가물이 먹고 살려면은 언제 어떻게 뺏기더라도 그 한을 풀기 위해서는 돈을 꼬불채 갖고 있어야 돼가지고 엄청나게 한 풀기 위해서 돈을 많이 꼬불칩니다. 그 중국은 한의 문화고요. 일본은 오로지 은혜의 문화입니다. 덕택에. 그래서 배려심이 그렇게 많고 주변을 갖다가 많이 하고, 우리는 보기에 선진국에 뭐 좋은 배울 만한 문화다 그러는데요. 따지고 놓고 보면은 주군의 은혜입니다. 나를 먹게 살게 해줬던 높은 놈들. 할복 문화도 거기서 생기고요. 일본의 그 종합상사 회사 문화도 거기서 생기고. 근데 한국은 오로지 정이거든요. 정으로 살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대형 사고가 나건 어쨌건 사고의 책임은 뭐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옆을 지나가는 그 우리 민족성을 보면은 내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일입니다. 발 뻗고 나서고 발 뻗고 도와주고, 이게 정으로 뭉쳐진 나라거든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 종교에서 말하죠. 사랑과 자비 그러죠. 사랑과 자비가 사람과 사람끼리 통할 때는 정으로 드러납니다. 그 정 무섭습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말로는 사랑이고 말로는 감사지만은 한번 맺은 정 끊기 쉽지 않습니다. 맺어지기 전에 정이야 끊기 쉽죠. 자, 이게 천국 옆에 한국입니다. 그래, 이런 나라를 선택한 것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도반들 다 이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천국에. 죽어야 천국 간다고요? 살아야 되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숙고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몇 번 숙고에 들어가 봐도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선택한 것은 각 개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제 논리가 너무 비약되고 한쪽만 바라봤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지옥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천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